여러분들 혹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가 71회차인가 그때 한번 출제가 되고요. 여태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가 한 10년에 한 번쯤 나오는 애인데 혹시나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올 때가 돼가지고요. 노파심의 영상을 찍긴 합니다만 혹시라도 그 시험 불안하신 분들 있죠. 혹시 나올까봐. 그러니까 한 10년에 한 번 나오면 잘 안 나오는 애들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사람 있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가끔씩 여러분들이 고물상 같은 데 가면은요. 맞죠? 우리 저희 집 근처에도 있는데 이제 그런 폐자원 같은 거 재활용 폐자원을 땅에 그냥 묻어버리면 환경 오염되잖아요. 근데 그 재활용 폐자원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환경 오염 그거에 여러 환경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그 환경을 좀 뭐라고 해야지?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여를 환경 오염을 막는데 기여를 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가끔씩 이제 또 아파트 돌아다니다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수집하는 거 있죠? 요거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좀 해주는데 자고로 여기도 의제 매입세 공제하고 똑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매입세액을 부담을 안 했어. 실제로는 매입세액을 부담을 안 했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가정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여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잖아요. 우리가 세액 공제가 되려면 일단은 누구한테 매입해야 되냐면 예, 여기도 나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야 돼. 왜냐하면 요 사업자한테 매입하면 매입세 공제가 되거든요. 매입세 공제 세금 계산서와 같은 매입세 공제 받아놓고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공제까지 이중 공제 내가 안 되고요. 핵심 이 간이과세자로부터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보물상 같은 데 보면은 어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어머니들은 우리가 과세 사업자가 아니죠. 과세사가 사업자가 아니니까 우리가 영수증 발행 사업자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면세 사업자,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여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일단 재활용 폐자원, 자고로 외워주세요. 재활용 폐자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3분의 3이에요. 다만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110분의 10인데 자고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차는 안 돼요. 중고 자동차만 됩니다. 신규차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예,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제조 가공하는 게 이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방금 그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한테 매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주로 이제 어머니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영수증 또는 계산서, 수취분, 그죠? 이것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네가 이제 그 의제 매입세 공제도 있지만 이런 거 있죠.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도 재활용 폐자원을 매입해가지고 내가 매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매출한 금액의 80%만큼은 우리가 일단 한도가 되는 거예요. 한도가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그 재활용 폐자원을 이용해서 매출한 금액의 80%까지는 해주겠는데 근데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가액은 이미 매입세 공제가 됐으니까 그거는 뺀 나머지를 한도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억은 뭐냐면 네가 이제 영수증하고 계산서를 수취해서 매입한 금액을 일단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고 다만 네가 재활용 폐자원을 이용해서 매출한 금액의 80%까지를 일단 한도로 하겠는데 다만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뺀 나머지, 왜냐면 이건 이중공제가 되니까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외워주세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노파심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죠. 자, 본 문제 한에서
당사는 재활용 폐자원을 수입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한대요. 그리고 여기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처럼 한도가 있어요. 이제 자,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래요. 자, 일단 보니까 여기 고철과 폐지 있죠. 그럼 재활용 폐자원 맞죠? 그럼 얘가 103분의 3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꼭 상대방을 잘 보셔야 될 게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과세사업자는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고수지, 비사업자. 그럼 비사업자 맞죠? 그리고 영수증 수취래요. 다행이고. 자, 근데 납폐 상사는 개인인데 여기 보시면 일반 과세 사업자래요. 그럼 납폐 상사는 안 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 받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와 마찬가지로 한도는 우리가 6개월치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이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납폐 상사는 일반 과세가 안 되잖아요. 그럼 6개월치가 254만 6천 원이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에 재활용 폐자원 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가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 기간 중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이 3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게 우리가 일기 과세 기간에 재활용 폐자원세 공제 대상 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6개월치 안에 이미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기 예정 신고로 재활용 폐자원 의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뺀 나머지를 우리가 공제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죠 뭐냐면 내가 이제 6개월치 요 재활용 폐자원을 이용한 매출액 있잖아요. 요 매출한 금액의 80%가 한도입니다. 한도인데 이미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중고차나 재활용 폐자원 이 두 개 매입하고 받은 세금 계산서 있잖아요. 맞죠? 요거는 뺀 나머지가 한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입력을 해주시냐면, 이거야. 테일이 어디 갔지? 여기. 1,500원. 여기에서 일단 재활용 폐자원 들어갑니다. 여기 날짜는 4월부터 6월. 공급자 여기서 F2번 누르시는 거예요. 고수지만. 자, 부분은 영수증 계산서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영수증. 그 다음에 여기는 기타 재활용 폐자원이 이제 중고차가 아니라, 그 다음에 품명은 고철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량은 200. 차량번호 건너뛰죠? 중고차면 여기 넣어줘야 되는 거고. 취득 금액은 254만 6천 원만 돼요. 254만 6천. 여기에 103분의 3이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취득 일자는 2025년 4월 25일 요것만 됩니다. 이거 맞는 거라고 여러분 가정해 주시고 실제로는 이렇게 뜨면 안 돼요. 매출액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일기 예정 때 재활용 폐자원 이용한 매출액이 6,500만 원이고 자고 요거는 여러분들 우리 세무이급 교재 몇 페이지냐 533페이지 있는 겁니다. 500이고 그다음 확정분이 5,000이죠. 여기에 80%니까 9,200만 원. 얘가 한도예요. 다만 세금 계산서를 우리가 6개월 동안 받아서 매입한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중공제되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친 8,100만 원을 빼는 겁니다. 그럼 1,100만 원이 한도인데 영수증으로 받은 게 254만 원. 위에 있는 금액 입력하시면 돼요. 요 숫자 있죠. 합친 거예요. 여기 합친 거 입력하시면 됩니다. 치시면 돼. 맞다. 죄송한 게 영수증 조심해. 이것도 6개월치가 돼야죠.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고 3개월치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재활용 폐자원 매입 영수증 300만 원까지 넣어야지 6개월치 계산해야 되니까 300만 원을 더하면 5546 빵빵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요 공제 대상이 6개월치 계산인데 6개월치 계산 안에
이미 예정신고 때 재활용 폐자원 공제 받은 거 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87, 378을 뺀 나머지가 재활용 폐자원 공제가 된다. 확정신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높아심에 여러분들 찍어 놓은 겁니다. 보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